안녕하세요. 예. 정치 일타 강사 오보석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되냐, 민주당의 해리스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이목이 미국 대선에 쏠리고 있는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살펴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확 실시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왜 그런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이었죠. 저는 이번 미국 대선을 판을 가르는 것은 9월 15일 이전과 이후로 갈리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월 15일 트럼프 후보에 대한 2차 암살 시도가 있었던 날입니다. 지난 7월 13일에 1차 암살 시도에서는 실제 총이 발사가 되었고, 트럼프의 귀를 스치면서 정말 아찔한 순간이 발생했지만, 현장에서 그 암살범이 총격에 의해서 사살되었기 때문에 이 암살범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갖고 암살을 시도했는지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9월 15일 2차 암살 시도에서는 물론 총을 발사하지는 못했지만 이 암살범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트럼프를 저격하려 하였는지가 지금 외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9월 15일 이전과 이후로 미국 대선의 판도가 바뀌었고, 무엇보다 미국 대선의 성격이 규정되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뉴스가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지금 새로운 뉴스, 특히 이제 우리 그 여사님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미국 2차 저격범이 누구였는지 아마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그 트럼프 저격을 시도했었던 암살범은 58세 백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라고 하는 남성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전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광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과 악의 전쟁,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예, 선과 악으로 세상을 구분하면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정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피해를 줄이고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에 조금 더 기울일 수 있냐, 이게 정치 본연의 역할인데, 이 라우스라고 하는 이 암살범처럼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때문에 이 라우스라고 하는 이 암살범은 트럼프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몇 차례 공언해 왔던, 내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 하루 만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트럼프가 선과 악 중에 악의 근원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라우스 암살범은요, 그동안 김정은도 자기가 저격하겠다는 그런 주장도 했었고, 푸틴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2022년 그 첫 우크라이나 전쟁 첫 해였죠. 본인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날아가서 그 난민들을 그 조직해서 용병을 조직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라우스라고 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라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 광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가 선과 악으로 갈리는 것으로 보았고, 거기에 트럼프를 악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라이언 이 암살범의 입장에서 해리슨은 선에 해당하겠죠.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가 미국 대선에 적용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잠깐 고민해 볼 대목이 있어요. 아니, 보통 미국 민주당은 진보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미국 공화당, 특히 트럼프는 극우적인 난민 문제에서 얼마나 좀 막말 쏟아내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거의 뭐 막말 수준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 퍼붓는 그러한 극우적 인사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약간
누가 진보고 적어도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의 측면에서는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이고 누가 극우인지가 살짝 혼동스러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미국 대선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국민의 국익에 누가 더 유리한가를 보는 것이 당연하죠. 전 세계가 각자 자기의 국익에 따라서 미국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지금의 전 세계 정세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것은 평화와 전쟁에서 어떠한 입장을 택하느냐가 진보와 보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즉, 평화를 주장하는 전쟁 종식을 주장하는 것이 진보이고, 반대로 전쟁을 지속해서 반드시 적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저는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국 대선에 적용해 보면요, 약간 우리에게 좀 혼란스럽지만 라이언의 생각과는 저는 반대인 거죠. 암살범은 트럼프를 악으로 규정했지만 적어도 트럼프가 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화주의자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몇 개월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종식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이 천인공노할 이 전쟁 범죄도 종식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 대선을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누가 평화냐, 누가 전쟁이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한반도 그 첨예하게 남북이 갈리워져 있는 우리 한반도 정세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쟁 지속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측이 대선에서 유리할 거냐? 반대로 전쟁 종식과 평화를 주장하는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승리할 것이냐? 저는 트럼프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민들도 본인들의 경제도 가뜩이나 힘든데 언제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저렇게까지 막대한 지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염증과 짜증, 이것이 실질적으로 녹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경합주의 성패에 따라서 당선자가 갈릴 것이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누가 몇 표가 유리하니 이러한 분석들이 주요 분석을 이루고 있지만 이 미국 대선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많이 한국 언론에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합주의 그런 표 경합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미국 대선의 성격이 9월 15일 2차 암살 시도를 기점으로 전쟁이냐 평화냐, 누가 미국 국익에 세계 평화에 더 기여할 것이냐로 전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얼마 전에 러시아의 푸틴이 자기는 개인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혀서 이제 좀 외신에서 한동안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푸틴이 KGB 그 출신답게 그건 그냥 본인의 조크 아니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달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저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였을 때 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종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되면 정말 끔찍한 경우가 점점 더 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목적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군수 산업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미국 민주당과 손을 잡고 이 양대 전쟁을 오늘까지도 지속시키고 있는데 빨리 끝내는 것이 세계 평화와 경제에 유리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먹고 사는 삶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제 세계의 진보와 보수의 질서는 전쟁이냐 평화냐 이것으로서 나뉘어질 것이다. 국익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질 것이다. 실용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